안녕하세요 여러분, 동락석계 이현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 예비 중학생들 아니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을 위한 세계사 책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세계사 책 제목 자체가요, 중학 세계사입니다. 1권과 2권으로 되어 있어요. 세계사를 초등학교 때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한 친구들이 급하게 세계사를 배울 수 있는 책입니다. 급하게 라는 말이 들어있어서 당황스러울 수 있겠지만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급하게라기보다는 조금 짧고 깊이 있게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목 자체가 중학 세계사인 이유가 뭘까요? 중학교 교과 과정상 필요한 내용이 깊이 있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역사라는 과목을 배우는데 실제로 역사라는 과목 속에 한국사와 세계사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도 약간 자신이 없는 친구들이 세계사 이야기까지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당황스럽고요. 그리고 이 역사라는 과목 속에 한국사와 세계사를 다 녹여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세계사 쪽이 살짝은 체가 엉성합니다. 체 아시죠? 밀가루, 가루를 털어내는 체. 역사란 과거에 있었던 모든 사실 또는 역사가 기록한 기록물로서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학과정상의 역사교과라는 과목 내에서 한국사와 세계사를 전부 다 진행하기 위해서는 세계사 내용이 사실은 듬성듬성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되면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계사 내용이 쉽겠네. 중요한 것만 알면 되잖아. 그럴 수도 있죠. 우리 어른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학창시절에 세계사를 배우셨고 또 역사에 관심도 있으시고 또 직업생활이나 일반 생활을 하시면서 끊임없이 세계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고 역사에 대한 지식을 쌓아 오셨기 때문에 교과서 상에 듬성듬성 굵직굵직하게 들어있는 세계사 이야기가 쉬울 수 있지만 이제 겨우 한국사를 공부하고 세계사에 접한 친구 입장에서는요, 이런 듬성듬성한 그림이 세계사를 더 어렵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비교해보자면요, 그림을 너무 크게 확대해서 오히려 무엇을 그렸는지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요, 지은이 김상훈 선생님께서요, 중학교과 내에 있는 세계사 내용을 보다 알차고 재미있게 스토리 형식으로 적어주셔서 듬성듬성 띄엄띄엄 있는 세계사 이야기에 빈 공간을 차곡차곡 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역사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전체 책의 챕터를 보셔도요, 교과 과정과 상당히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6학년 학생들이 겨울방학 동안에 또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동안에 1, 2권이라서 한번 쭉 읽기에 상당히 편안한 책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학교 1학년 학생 중에 저랑 한국사, 세계사를 공부하지 않고 중학생 과정에 만난 친구들을 위해서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제가 진행할 책입니다. 개정된 새 역사 교과서에 완벽하게 맞추어져 있고요. 중학교 역사를 쉽고 깊이 있게 해설한 유일한 책입니다. 고등학교 과정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또 이야기를 읽듯이 부담 없이 읽을 수 있고 각 장의 시작 부분에 제시한 학습 목표, 그 목표에 답을 할 수 있으면 제대로 읽은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요, 1장 문명의 발생과 고대 세계의 형성, 그래서 역사의 의미와 역사 학습의 목적, 세계 선사문화, 고대 제국의 특성과 주변 세계의 성장, 그리고 세계 종교의 확산과 지역 문화의 형성. 자, 목차만 보셔도 교과 과정과 상당히 내용이 일맥상통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책을 활용하는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학생들이 책을 읽을 시간 내기도 참 힘든데 역사 공부를 위해서 따로 시간을 낸다? 현실적으로 상당히 불가능한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교과 진도에 맞춰서 아이랑 읽어 나가는 거죠. 우리 아이에게 역사를 어려운 게 아니라 좀 재미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한 1, 2주 일찍 책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리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하고 내용을 조금 재미있게 이야기식으로 접근한 상태에서 학교 선생님의 수업을 받게 되면 핵심 부분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보다 잘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 조건은 있어요. 한국사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된 친구여야 합니다. 만약에
한국사가 완성이 되지 않은 친구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사를 일단은 통사를 한 번은 훑고 그리고 세계사 책을 읽으라고 권해드리고 싶고요. 한국사가 된 친구라면 중학가정 교과서에 맞춘 내용으로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이 책은요, 또 재미있게 한 번에 끝내는 중학세계사 워크북이 있어요. 고대와 중세, 이권은 근대와 현대, 이렇게 워크북이 있는데 이 출판사의 의견과 상관없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요, 워크북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자, 왜냐면요, 빈칸 채우기 식의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최초의 도구는 깨진 돌멩이였다. 구석기 시대의 특징. 1번, 구석기 시대 초기 인류는 돌을 깨뜨려서 만든 가로를 사용했다. 구석기 도구 중 널리 쓰인 것은 가로 도끼이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문제 유형입니다. 저는 사실 이 워크북을 구매를 하면서 기대했던 게 뭐냐면은, 우리 보통 한국사 문제 푼다 그러면 시험 문제 위주,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문제 위주의 문제를 푸는데, 저는 그래도 워크북이기 때문에 이 책에서 빠진 부분을 또다시 넣어주는 것, 예를 들면 지도, 그림 자료, 그리고 보다 디테일한 다른 역사와의 비교. 그래서 저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워크북을 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가로형, 빈칸형의 단순 진술형 문제가 쫙 실려 있더라고요. 이 아이들한테 이 워크북을 한 챕터 읽고 워크북 한 챕터 한번 정리해보자. 글쎄요, 제 개인적인 교육관으로는 워크북은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런 워크북 활용하시면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핵심어가 빠져있는 가료형이니까요. 요거는 우리 부모님과 아이들이 의논을 하셔서 호불호가 좀 다르기 때문에 선택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알아야 되겠죠. 역사를 아는 10대가 자신의 삶과 이 사회와 세계와 소통하고 공감하고 교감하며 창조합니다. 우리 아이들 만 18세가 되면 투표권이 생기죠. 그런 아이들에게 한국사, 세계사, 인류사, 과거를 볼 수 있는 큰 눈을 키워주는 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시작으로 초등학교 과정의 세계사를 한번 끝내지 못했다면 중학세계사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 이 책은 초등 5학년 겨울방학 시점부터 중학교 2학년 학생까지 저는 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락 이연숙 TV, 동락 석회 책 읽기를 즐기고 책의 지식과 작가의 사상을 중개하는 중개인 이연숙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